자,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무튼 기체를 배우면서 어떤 물질들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걸 배운 거거든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입자들 간에 원래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인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방울 같은 거 이제 하나 놔두고 옆에다가 물방울 좀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로 팍 합쳐져요. 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그래서 그 잡아당기는 힘이 세면은 그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단단히 결합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고체라고 하는 거예요. 고체. 근데 이런 고체 물질에 예를 들어서 얼음인데 0도씨 아래면은 얘네 입자 운동이 덜 활발하기 때문에 입자 간의 인력이 더 세. 얘네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인력이 더 세니까 단단히 결합을 하고 있어. 가열을 해줘가지고 얘가 0도씨 이상이 됐다. 얘가 조금씩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떨어져요. 이게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야. 에너지가 많아져가지고. 그러면은 액체라고 하는 거. 액체.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근데 더 가열을 해줘서 한 100도씨가 되잖아? 그럼 얘네가 에너지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이 분자들 간의 인력을 끊고 막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막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기체라고 하는 기체. 그래서 고체 상태로 있는 때도 있고, 물질이라는 거는 고체 상태로 있을 때도 있고요, 액체 상태로 있을 때도 있고, 기체 상태로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변화되는 거야. 변화. 상태가 변화되는 거야. 이게 상태 변화라는 말은 상태가 변화된다라는 거야. 물질이 변화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그대로인데 얘네들의 상태가 변화되는 거야. 그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고체로 있을 수도 있고 액체로 있을 수도 있고 기체로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사는 그런 뭐 1기압에 25도씨 정도가 보통이거든요. 1기압에 보통 한 25도씨 정도 돼. 요 상태에서 보통 고체 상태로 있는 애들이 있고 액체로 있는 애가 있고 기체로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로 있는 애들은 보통 이제 암석이나 나무 이런 애들은 고체 상태로 있는 거지. 그런 애들은 흐르는 성질은 없고 단단하며 담는 용기와 관계없이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구슬이 고체로 있는데 요 용기에 담아도 뭐 요 모양이고 요 용기에 담아도 요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형태, 모양이 일정하다. 근데 보통 1기압 25도씨 정도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애들이 있어요. 물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애들. 물론 이런 애들을 가열을 하면 기체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런 애들은 액체로 존재해. 그런 애들은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져요. 근데 부피가 달라지는 거는 아니야.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배우잖아, 그쵸? 뭐 이렇게 비커 뭐 이만한 데 있는 애랑 똑같은 양인데 눈금실이 너 요렇게 생긴 애 부으면 요렇게 많아지는 것도 같지만 똑같다 이거야. 그 다음에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다. 기체는 공기나 뷰테인이라고 하는 가스가 있어요. 부탄가스 이런 거, 뷰테인가스 이런 애들이 있는데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거야. 여기에 있는 공기 모양은 뭐 요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공기는 요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 달라지며 액체도 마찬가지고 기체도 마찬가지고 모양 달라지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건데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되게 쉽게 변해요. 가열을 해주면 부피 커지고 압력을 주면 부피 작아지고, 그쵸? 그 다음에 기체도 흐르는 성질이 있어. 기체는 흐르는 성질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바람 불고 이러는 게 흐르는 거예요. 바람 불면 막 뭐가 느껴지잖아. 그 다음에 퍼져 나가서 공간을 가득 채운다. 그러니까 어떤 공기를, 한 요만큼의 공기를
이만한 용기에 넣어. 내가 이렇게 집어넣어. 여기 가만히 있지 않아. 퍼져나가가지고 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네, 뭐 그런 특징이 있다. 기체는. 자,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의 배열.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고체야, 고체. 고체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인력이 강하고요. 이런 애들은 입자 간의 인력이 강해. 그래서 혼자 막 왔다 갔다 하진 않아.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가지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한다. 이게 우리가 그 샤를 법칙 배울 때 사실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은 입자 운동이 정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주변에는 고체로 있는데 마이너스 273도씨가 된 건 아니야. 그런 애들은 에너지가 있긴 있거든. 근데 그러면 이제 막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떨리고 있다고. 고체를 우리가 보는데 가만히 정지한 것 같지만 요 안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완전히 정지한 건 아니야.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해. 액체 상태 물질들은 고체보다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보통은 고체보다 멀어요. 보통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고체보다 멀어. 그리고 입자 사이의 인력이 고체보다는 약해. 인력이 강하면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건데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비교적 운동이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근데 기체가 되면 입자 사이의 인력이 매우 작아지고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입자 사이의 인력이 거의 없다. 왜냐면 사실 왜 그러냐면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그러긴 해요. 멀어져서 얘네가 이렇게 멀어져 가지고 거의 힘이 없어. 그리고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입자 운동이 매우 자유롭고 활발하다. 뭐 이해 가시죠? 이 모양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비유를 하는 거야. 비유.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통에 요렇게 모여 있으면 고체라고 보시고,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이제 액체 막 흔들어 가지고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를 다, 용기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 기체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학생에 비유하는 건데 입자 하나하나들을 이제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공부 시간, 이제 수업 시간에는 제자리에 규칙적으로 앉아 있고, 근데 여기서 아예 멈춰 있지는 않죠. 여기서 뭐 공부도 하고 왔다 갔다 약간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잖아. 진동 운동을 하고 있어. 아무튼 이걸 고체 상태라고 하면 이제 쉬는 시간이 됐어요. 쉬는 시간에는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뭐 학교 바깥을 아예 벗어나고 이러진 않지 그래도. 근데 기체가 되면은 완전히 자유롭게 뭐 집에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고체, 액체, 기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옆에 정리되어 있는 거 잠깐 봐봐요. 이제 입자들의 규칙적인 게 고체고, 배열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작은 게 고체고, 기체는 가장 거리가 큽니다. 인력은 잡아당기는 힘인데 고체의 인력이 액체나 기체보다 더 커요. 이거 이해 가시죠? 인력은 잡아당기는 힘인데 고체가 인력이 더 큰 겁니다. 자, 봐봐. 학습용 체크.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지만 부피는 일정한 상태는 뭐야? 3개 배운 것 중에 뭐예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달라지지만 부피가 일정하면 액체. 액체죠, 액체. 액체 적어주시고, 3가지 상태 중 입자 운동이 가장 활발한 상태는 기체죠, 기체. 네. 입자 배열이 기억은 규칙적이다. 기체는 매우 불규칙하다. 쓰시면 되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액체도 가깝다라 쓰면 돼. 액체도 약간 멀긴 해도 이제 액체도 가깝다. 고체보다는 조금 먼데요. 둘 다 하여튼 가까운 거야. 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 가지 상태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 세 가지 상태가 변화를 하거든요. 그 변화하는 것들을 이제 보기 전에 문제 잠깐만 풀어볼게요. 61쪽에 잠깐 볼게요. 61쪽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분자들이 세 가지 운동을 합니다. 제자리에서 막 이렇게 떨리는 거를 진동 운동이라고 하고, 회전 운동은 이렇게 막 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는 거. 그다음에 병진 운동은 옆으로 이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는 걸 말하네. 그래서 진동 운동은 입자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굽어졌다 펴졌다 하는 운동이고요. 회전 운동은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기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면서 가요. 회전하면서. 그 다음에 병진 운동은 자리를 이동하는 거야. 자리를. 그래서 액체나 기체는 세 가지 운동을 다 해요. 액체나 기체는. 근데 고체는 진동 운동만 하는 거야. 이해가? 그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얼음이 되면 이제 물이 액체잖아요. 얼음이 되면은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을 해. 이거는 조금 이따 할 건데 다시 얘만 특이하게 물은 있잖아요. 얼음의 부피가 더 커요. 부피가 다른 애들은 액체가 더 큰데 이 물은 액체잖아. 물은 액체. 얼음은 고체고, 얼음은 액체보다 부피가 더 커요. 이건 되게 특이한 거야. 이거는 다른 애들 안 그래. 다른 애들은 액체가 부피가 더 크거든. 근데 얼음만 물보다 얼음이 더 부피가 큽니다. 근데 왜 이유가 뭐냐면 이 구조를 보시면 여기 빈 공간이 많아. 이 빈 공간이 얼음이 되면서 빈 공간이 많아져요. 부피가 커져요. 이거 좀 특이한 일이야 이거.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나중에 해도 되고요. 자, 일단은 지금 배운 거 1번부터 1번부터 7번까지만 일단 해봐 주세요. 자, 1번에 2번, 2번에 2번, 3번에 1, 5번, 2번에 1, 5번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상태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여 입자 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런 거는 약간 비교적이라는 말이 써 있어가지고 조금 그러네. 액체 같긴 하네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고체죠, 고체. 근데 인력이 기체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매우 약한 거거든요. 입자 사이에 매우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 이 기체죠, 기체. 요거는 액체라고 봐야 돼. 액체. 입자 사이에 인력이 거의 없다. 이래야지 기체야. 거리가 멀어서. 그 다음에 자, 입자 사이의 인력은 고체가 지금 나잖아요. 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가, 다 순입니다. 나가다, 나가다. 3번. 자, 가에서 다의 물질을 각각 주사기에 넣고 피스톤으로 눌렀을 때 압축이 잘 되는 것은 기체예요, 기체.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사실 압축이 안 돼. 이거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거의 없고 이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압축이 안 되는데 얘는 누르면 눌리긴 해요. 저번에 눌러봤잖아, 그치? 압력 주면 눌리잖아요. 압축이 잘 되는 거는 기체인 다다. 자, 다시 넘어와서 이제 상태 변화 할 거야. 상태 변화. 근데 외울 게 많아 이게 54쪽에. 54쪽에 이제 상태 변화. 근데 얘네들이 언제 상태가 변하냐면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상태가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주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 기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액체, 고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압력에 따라서 변하게 할 수도 있어요. 변하게 할 수도 있어. 일단 이제 외울 게 많아. 용어를 아셔야 돼. 왼쪽에 그림 잠깐 보시면 액체가 기체로 되면 기체로 된다라는 거야. 기화, 될 화자거든요.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될 때 기화라고 해. 기체가 액체로 되면은 액화라고 해. 액화. 액체로 된다. 근데 액체가 고체로 되면 뭐 이렇게 굳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응고된다라 응고. 굳는다, 뭐 응고된다. 그 다음에 고체였던 애가 딱딱했던 애가 이렇게 액체로 되면 융해된다라 융해된다라고 해요. 융해.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얼음이 물로 됐다가 수증기로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이긴 하지. 보통은 고체가 액체로 됐다가 기체로 되는데 어떤 특별할 때는 그냥 바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제 이거를 이제 승화라고 해, 승화. 근데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로 돼도 승화라고 하고 기체에서 고체로 돼도 승화라고 해. 따로 이름이 없어요. 그냥 다 승화라고 해. 건너뛰는 거는 승화라고 해.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기체에서 고체는 기체. 되죠. 돼요. 눈이 생기는 거는 눈 있지, 눈 결정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얼음은 이렇게는 안 돼 있죠. 얼음이랑 눈 달라요. 눈은 수증기가 바로 눈으로 된 거야. 바로 고체로. 그러면 이렇게 돼. 기체 떠돌던 애가 바로 고체로 되면 이렇게 돼. 근데 물이 얼면은 눈처럼은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액체가 고체로 된 거고 응고된 거고 눈 이런 거는 승화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드라이 아이스 이제 그 베스킨 라빈스에서 그 드라이 아이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면 사오잖아. 그럼 이제 그거 가만 냅두면은 사실 가만 냅두잖아. 그러면은 액체로 안 되고 바로 사라져요. 이게 사라져. 그 사라지는 거는 기체로 되는 거야. 기체. 얼음은 놔두면 녹아가지고 액체가 되지만 드라이아이스 놔두잖아. 그러면 없어져 어느샌가. 그런 거는 바로 고체가 바로 기체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화는 이제 자주 못 보니까 이제 잘 모르는데 겨울철에 있잖아. 겨울철에 아침에 나가잖아요. 뭐 새벽 운동하고 뭐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면은 서리라는 게 나요. 서리라고 해서 하얗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것도 기체였던 수증기가 바로 고체로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용어들을 외우셔야 돼. 이게 이름을 모르면 이제 이게 깝깝해지는 거.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야. 자, 중학교 가도 아무튼 외울 게 많아지는 거지. 고체가 액체로 되면 융해라고 해. 용해라고 안 해요.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데 용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용해가 아니라 융해야. 용해는 어떤 물질이 물이랑 뭐 이렇게 섞이는 걸 말해요. 섞이는 거. 골고루 섞일 때.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다 녹는다라고 말하거든. 녹는다. 설탕이 물에 녹는다. 얼음이 녹는다. 그래서 그게 헷갈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한자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용해는 어떤 섞일 때고 융해는 고체가 액체로 될 때야. 액체가 고체로 될 때는 응고라고 해요. 응고. 예를 보시면 융해
얼었던 강물이 녹는다. 아이스크림이 녹아 흘러내린다. 용해로의 철이 용해로라고 안 하고 용광로라고 많이 하는데 하여튼 용광로에서 철이 고체죠. 녹아가지고 센 물이 된다. 그런 것도 이제 융해입니다. 융해. 그 다음에 냉동실에서 꺼내놓은 얼음이 녹는다. 융해. 양초가 녹아서 이제 촛농이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양초 이렇게 켜놓으면 촛농이 이렇게 흘러내려. 이거는 이제 고체였던 게 액체로 된 거니까 융해. 버터가 녹는다. 융해. 융해 아시겠죠? 응고는 촛농이 흘러내리다가 굳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를 이렇게 켜놓으면 여기는 이제 액체 상태로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융해가 된 거예요. 융해가. 근데 그런 애가 흘러내리다 굳으면은 이거는 다시 뭐 된 거야? 응고가 된 거야. 응고. 이때는 응고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암이 식어서 암석이 되는 거, 냉동실에 넣어둔 물이 어는 거, 센 물이 식으면 단단한 철이 되는 거, 처마 밑에 고드름이 생기는 거는 물방울이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응고되고 흘러내리다가 응고되고 이러는 거야. 이러면 자라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응고. 고깃국이 식으면 기름이 굳는다. 이런 건 응고다. 응고. 자, 그래서 이제 초콜릿을 녹이죠.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융해하는 거. 융해. 틀에 넣고 굳히죠. 응고시킨 거. 응고. 용어를 아셔야 돼요. 응고. 여기 차이점 잘 써있네. 융해랑 용해는 다른 거다. 용해는 어떤 두 물질이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용해는 고체였던 애가 액체로 되는 걸 말해.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용해와 응고의 이용. 솜사탕 만들기. 설탕은 고체인데 여기 이렇게 넣잖아요. 여기 밑에서 가열을 해요. 요거 같긴 하네. 약간 불이 있는. 가열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설탕이 어떻게 되겠어? 융해 되겠죠. 융해. 설탕이. 설탕이 따뜻하니까. 그럼 액체 상태가 돼가지고 있는데 얘를 막 돌려.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액체 살 때 설탕이 빠져나오는 거야. 이렇게 쓱. 근데 빠져나오면은 다시 여기는 가열하지만 여긴 가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빠르게 돌리면 막 빠져나오면서 빠르게 되면서 실처럼 돼. 그거를 돌돌 말아가지고 솜사탕을 만들어 먹는 거야. 아시겠지요? 금속 캔 같은 거 녹여가지고 융해가지고 새로운 제품 만들 수 있다. 활자 같은 거 만들 때도 녹여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융해시켰다가 응고시켜가지고 만드는 거죠. 되시지요? 자, 기화와 액화.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 기화고, 기체가 액체로 변하면 액화. 젖은 빨래가 마른다. 이거는 액체가 기체로 돼서 날아가는 거니까 기화예요. 기화. 가뭄이 들어 원래 논바닥에 물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갈라지는 거는 굳으면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기화돼서 물을 끓이면 물의 양이 줄어든다. 소독제가 사라진다. 기화돼서 그래요. 젖은 머리카락 이제 말리면은 기화되는 거고요. 염전에서 소금 얻을 때도 물이 기화되고 소금은 이제 남아 있으니까 소금을 얻을 수가 있죠. 기화. 액화는 새벽에 안개가 생긴다. 물방울 같은 거 이렇게 생길 수 있어. 뿌옇게. 이런 건 안개도 물방울이야. 물방울. 그래서 이건 액화고요. 목욕탕 유리에 김이 서린다. 액화. 새벽에 이제 이슬이 맺힌다. 액화. 뜨거운 차를 따를 때 하얀 김이 생긴다. 요게 기체가 아니야. 이게 액체야. 액체. 잘 봐. 이걸 끓이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는 지금 투명하거든. 수증기가 일로 빠져나와. 여기 안 보이지? 이거 주전자에 물 끓여보세요. 이렇게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지 않아. 여기는 투명하고 여기서부터 돼.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는 아직은 뜨거워가지고 기체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주변에 차가우니까 얘가 액화가 돼가지고 김이 보이는 거야.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릴 때도 여기서부터 수증기 그리는 거 아니야. 여기는 이제
김을 그리는 게 아니야. 여기는 이제 기체 상태로 있어야 돼. 자, 그런 거나, 자, 차가운 음료가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요즘에 특히 그렇죠. 요즘에 이렇게 차가운 음료를 담아놔. 그럼 주변에 여기 물방울이 막 맺혀. 맺혔죠. 근데 이게 컵을 뚫고 나온 게 아니야. 여기 종이가 젖어 있잖아, 여기, 그쵸?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던 수증기가 차가운 컵 표면에 맺혀가지고 액화되는 거야, 액화. 그래서 종이컵 같은 걸 이제 그 찬물 같은 거 따라 놓잖아? 그럼 얘가 종이가 약간 쭈글쭈글해져요. 왜냐면 그게 스며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맺혀가지고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겨울철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면 안경이 뿌옇게 흐려진다. 겨울철에 돌아다니면 안경이 차가울 거 아닙니까? 안경이 차가운데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 차가운 표면에 수증기가 맺혀가지고 뿌옇게 되는 거야. 안경 차가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용한 것 중에 와카워터라고 하는 이런 구조물이 있어.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은 이제 뭐 수도나 이런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맑은 물을 못 얻으니까 요런 걸 설치하면 새벽이 되면 여기 물방울이 맺혀요, 여기에. 아프리카도 새벽엔 추운 거다, 아프리카도. 새벽에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여기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밑에 여기 받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뭐 식수로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액화시켜가지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LNG라고 해서. 원래는 가스인데 액체로 만든 거야. 그래야지 많이 실어 나를 수가 있어요. 기체는 부피가 크니까 기체 상태로 실어 나르려면 되게 많이 이제 조금밖에 못 날라. 그래서 액체로 만들어야지 부피가 줄어들어 가지고 더 많이 저장하거나 아니면 뭐 실어 나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초가 연소될 때 이거 초등학교 6학년 이런 거 실험할 때 우리 다 한 적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심지가 타는 게 아니라 초가 타는 건데 액체가 되면 이제 융해가 된 거죠, 융해가 된 다음에 이 심지를 타고 올라가. 그러면 이제 여기 뜨거우니까 기체로 바뀌어요. 기체 상태로 타는 거야, 기체 상태로. 이거 훅 끈 다음에 여기 불 붙이면 이 주변만 가도 불에 확 붙었었거든요. 기체 상태로 타는 거고 여기는 액체고, 근데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굳으면 응고가 되는 거고. 이해 가시죠? 여기는 융해고 융해 기와 이거 응고. 그러니까 제가 키가 붙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있는 말 하나만 보고 갑시다. 54쪽에 보시면.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압력 때문에도 상태가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부탄가스통이라고 있어요. 부탄가스통, 휴대용 버너 그거 흔들어 보면은 흔들려요. 이게 이렇게 흔들잖아. 그럼 여기 출렁출렁해. 그러니까 이 부탄가스통은 이 안에 부탄가스가 액체로 있는 거야, 액체. 근데 왜 액체로 보관하냐? 그래야지 많이 보관하니까. 그럼 이제 이게 왜 액체가 됐냐면 이게 가스통이 되게 압력이 세, 압력. 꾹꾹 눌러. 그래가지고 요 안에서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액체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누르면은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빠져나오면 압력이 작기 때문에 기체로 바뀌어. 기체 상태에서 타는 거지, 불이. 그러니까 이건 압력 때문에 상태가 변화되는 예고. 그 다음에 이제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 탄다. 빙판이 있는데 아까 전에 얼음 구조를 이제 보여주긴 했는데 얼음이 뭐 이런 식으로 육각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니네가 스케이트 타려면 스케이트 날이 되게 얇잖아. 그래서 압력이 되게 큰 거야, 압력이 큰 거예요. 압력이 크게 돼가지고 이 육각형 구조 같은 게 깨져가지고 녹아. 사실은 꾹 누르잖아. 그럼 녹아요, 얼음이 녹으면은 물이 될 거 아니야. 물 위를 미끄러지면 미끄럽죠.
물 미끄럼틀 타면 미끄럽잖아. 워터 슬라이드 타면 미끄럽잖아. 그래서 미끄러지는 거야. 근데 이 스케이트 날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원래 고체로 돌아오거든요. 아무튼 스케이트 날 때문에 얼음이 녹는 것은 뜨겁게 해서 녹는 게 아니에요.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녹는 거야. 압력에 의해서도 상태 변화될 수 있다. 이 승화가 근데 어려워. 승화가 뭐 요즘에는 아침 운동 하는 친구들도 없고, 전 초등학교 때는 한 달에 2번씩 새벽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나가잖아. 그럼 진짜 이렇게 막 서리가 있어. 이렇게 서리가. 이게 서리라고 해, 서리. 이렇게. 근데 이게 낮이 되면 없어져요. 온도 좀 올라가면서. 자, 근데 이제 냉장고를 열어보면은 얼음도 있긴 한데 냉장고 벽면에 약간 눈처럼 된 게 이렇게 막 있는 경우 있어. 그런 거 서리라고 해, 서리. 자, 승화는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되거나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되는 건 승화라고 해, 승화. 근데 이게 승화가 따로 이름이 고체에서 기체랑 기체에서 고체랑 따로 이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너네가 뭐 문제 풀고 이럴 때 있잖아요. 답을 쓸 때는 승화라고 하시고 이게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인지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인지 좀 이렇게 밝혀 놓는 게 좋아요. 이름이 따로 있지 않아. 아무튼 지금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는 드라이 아이스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녹으면 액체가 될 텐데 기체가 되기 때문에 얘가 자꾸 날아가 버리니까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하의 날씨에 얼었던 명태가 마른다.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얘가 명태가 잡혀 동해안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대관령이나 뭐 이런데 되게 높은 산에 그냥 널어놔요. 그냥. 이제 눈이지 눈. 그 눈이 있다라는 거는 얘가 얼어 있다라는 건데 얼어 있는데 나중에 가보면 말라 있어. 이상하게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얼은 상태 얼어 있는데 수증기로 돼서 날아간다 이런 소리야.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액체가 되진 않는 거거든요. 희한하게도 바짝 말라 있어. 자. 요즘에는 이제 빨랫줄 같은 게 별로 없지만 하여튼 뭐 바깥에다가 겨울철에 빨래를 이렇게 매달아 놔. 그럼 얼어요 일단. 얼었는데 나중에 가보면 말라 있어. 그 형태, 그 언 형태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둔 얼음이 작아진다. 얼음을 얼려놨어 내가. 한참 있다 보잖아. 그럼 얼음이 이렇게 좀 줄어들어 있어 이렇게. 왜냐면 기체가 돼가지고 자꾸 날아가가지고. 옷장에 넣어둔 나프탈렌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게. 나프탈렌. 뭐 이런 거. 원래는 옛날에는 옷장에 넣어놔 이거를. 옷에 벌레 같은 게 많아가지고요. 벌레가 옷을 막 갉아먹어. 존벌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옷장에 넣어놓으면 벌레가 이 냄새를 싫어하니까 안 꼬이거든요. 근데 요즘 화장실에 많지 이런 게 이제. 야외 화장실 같은 데 있죠. 그거 이제 팔이나 뭐 이런 거 막 벌레 잘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아무튼 얘를 놔뒀는데 나중에 보면은 녹은 거는 아닌데 희한하게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다는 거야. 줄어들었다.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날아가가지고 돼요. 바로 기체로 승화돼가지고. 그 다음에 니네가 영하의 날씨야. 응달이야 응달. 응달은 햇볕 안 비치는 곳이죠. 거기에 눈사람을 만들어놨어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그 크기가 조금씩 작아진다는 거야. 작아진다고. 왜냐하면 승화돼가지고 기체 상태로 날아가가지고.
겨울철에 그럴 때 있어요. 저기 뭐 지붕에 눈이 쌓였어. 근데 너 영하야. 누가 치우지도 않았어.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눈이 조금씩 없어져. 숭화대가 되고 있습니다. 숭화대가지고. 자, 기체가 바로 고체로 되는 예. 겨울철에 서리가 내린다. 요런 걸 서리라고 서리. 예. 그 다음에 냉동실 벽면에 성해가 생긴다. 이런 걸 성해라고 해요. 눈송이처럼 생기는 거. 겨울철에. 유리창에 생기는 성해 이런 거. 그 다음에 겨울철에 높은 산에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나무나 풀에 얼어붙어서 상고대가 생긴다. 이걸 상고대라고 하는데 이 세 개 다 비슷한 거예요. 요거는 설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그 유리창에 달라붙어 있는 거는 이제 성해라고 하고 요거는 상고대라고 해. 그 다음에 뭐 눈이 내린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승화야. 기체에서 고체로 눈이 생길 때. 자, 이용하는 예 라면에 건더기 스프가 되게 빼짝 말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이게 파 뭐 이런 게 말라 있는데 보통은 이제 말리려면 가열을 해서 말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가열하다 보면 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얼린 다음에 승화를 시켜가지고 물길 제거하는 거야. 이거를 얼린 다음에 건조시키는 거야. 이걸 동결 건조라고. 동결 건조. 인스턴트 커피도 동결 건조시킨 거야. 동결 건조. 얼린 다음에 말리게 하는 거. 얼린 다음에. 우주 식품 제조할 때도 동결 건조를 하는 거예요. 동결 건조를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드라이 아이스 이용 보면은 이게 가수가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 안개가 이렇게 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방울이야, 물방울. 이게 무슨 먼지고 이러면은 막 콜록콜록하고 막 그러겠지. 아무튼 이제 물방울인데 이게 안개가 이렇게 끼게 어떻게 하냐. 드라이 아이스를 이런 거 이제 그 베스킨라빈스 드라이 아이스 얻으면은 물에다가 넣어봐봐. 그럼 막 뭐가 막 나오죠. 안개가. 그럼 드라이 아이스는 열 에너지를 뺏어주는 거고 승화되면서 자기가 열 에너지를 뺏어주는 거고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이 되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는 사실은 드라이 아이스가 아니고 수증기를 응결시켜가지고 막 나오는 거야. 요 얘기는 조금 더 해야 돼서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거미줄에 이슬이 맺힌다. 액화. 이거는 기체가 이슬은 X잖아요. 액화된 거야. 겨울철 자동차 표면에 성해가 생긴다. 이게 승화야, 승화. 승화인데 가로치고 기체에서 고체를 승화해요. 물을 끓이면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 기화돼서 그래, 기화돼서. 자, 갓 구운 빵 위에 올려놓은 버터가 녹는다. 융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융해. 영하의 날씨가 중요합니다. 영하의 날씨가 빨래가 마르는 것은 승화돼서 그래. 그냥 빨래가 마른다라고 하면 기화가 맞거든요. 근데 지금 영하의 날씨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온도라는 거거든. 근데 걔가 빨래가 왜 마르냐? 고체였던 애가 바로 기체로 되는 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녹인 금속을 틀에 부어 다양한 금속 제품을 만든다. 응고시키는 거예요. 응고. 액체를 고체로 응고시키는 거다. 59쪽에 좀 보겠습니다. 59쪽에 보시면 자, 봐봐. 물을 찍어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 이렇게 갖다 대보면
원래 푸른색이었는데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코발트 종이의 특징이야 이게. 물을 만나면 붉은색으로 바뀌어. 그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얘를 넣고 끓이면 이 수증기가 쭉 올라가 가지고요, 요걸 시계 접시라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이 시계 접시라고 하는 거에 밑에 물방울이 맺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태 변화가 된 후에도 성질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다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잖아? 마찬가지로 붉은색으로 변해요. 근데 이 실험은 왜 하는 거냐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성질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둘 다 붉은색으로 바뀌었거든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성질의 변화는 없다. 중요하거든요. 1번, 2번 한번 해보시고. 요 탐구를 보셔야 되고요. 비커 안에 물은 가열하면 기화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차가운 표면에 여기 다시 맺히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액화가 되는 거지. 비커 안에서는 기화가 된다 이 말 맞고요.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 아래쪽에 수증기가 액화가 된다도 맞고요. 상태가 변화할 때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알 수 있다가 아니라 성질이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게 만드는 성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이 맞네, 밑에 리을이. 기억 리을. 자, 물방울이 맺히는 거는 액화가 일어난 거고, 액화는 이 중에 뭐냐? 액화 없네. 다시 봐야겠다. 뭐라고 되어있지? 이거 액화 맞구나. 이슬이 맺히는 거 액화죠. 액체 상태에 이슬이 맺히는 거 액화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